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지만 코스피는 2,90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선제 공격을 감행한 이후 사흘째 무력 충돌이 이어지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 직후 국제 유가는 하루에 7% 폭등했고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1.1%에서 1.8%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장은 최근 방산의 규모가 커지며 산업 구조의 변화를 불러왔다며 최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K방산이 오히려 불안한 정세의 반사 이익을 받는 만큼 타격이 적을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LIG 넥스원과 현대로템이 각각 5%와 6% 넘게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고 한화시스템은 18% 넘게 오르며 급등했습니다. 또 이번 충돌로 국제유가가 폭등하자 한국석유와 흥구석유도 3거래일 연속 급등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1.88% 상승한 2,946포인트 선에서 코스닥은 1.09% 상승한 777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SK그룹이 아마존 웹서비스와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SK그룹이 아마존 웹서비스와 손을 잡고 수조 원을 투자해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100메가와트 규모의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건립은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로 양사가 수조 원을 투입해 약 6만 개의 GPU가 포함될 것으로 밝혔고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 최대 AI 데이터 센터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 역시 AI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는 기조인 만큼 사업 추진의 속도를 더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고 울산 경제에도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에 SK의 주가는 5.46% 상승한 20만 1,0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하정우 수석의 초대 AI 미래기획수석을 임명을 공식 발표하자 네이버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새 정부의 초대 AI 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이 임명되자 네이버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AI 미래기획수석은 이번 정부 들어 신설된 직책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AI 3대 강국 공약을 실현하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장을 가장 잘하는 민간 전문가에게 권한과 책임을 맡겨 국가 AI 경쟁력을 빠르게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명 소식에 네이버의 주가는 4.49% 상승한 20만 9,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한국의 변압기가 미국에서의 수출길이 넓어지자 주가가 연일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전력 인프라 확충 수요에 따라 국산 대형 변압기의 수출길이 넓어지면서 국내 변압기 기업들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의 데이터 센터 건설 붐과 노후 전력망 인프라 대체 수요로 인해 국내 변압기의 대미 수출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내 변압기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전력망 수주 증가 여력이 여전히 높다고 본다면서 2028년까지의 공급 계약을 이미 확보했고 글로벌 전력 시장 호황 수혜는 적어도 2030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발 호재 소식에 효성중공업의 주가는 13.38% 상승한 77만 1,000원에 장을 마쳤고 LS일렉트릭과 HD 현대일렉트릭도 각각 10.85%와 6.16%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업시켜주는 데일리 마켓업.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면서 국내 증시 마감을 했습니다. 주말 사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됨에도 불구하고 강세 흐름 이어갔는데요. 오후장에 더 탄력이 강했던 국내 증시였습니다. 오늘 장중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면 오늘 2,940포인트에 안착하면서 마감을 한 코스피였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는
약보합으로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내 상승하면서 오늘 고점 부근에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3,000피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역시나 장 초반에는 약보합권으로 시장 좀 밀리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반등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역시나 코스닥도 오늘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 1.09% 상승하면서 777포인트에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면요. 오늘 개인과 기관은 코스피를 담아냈습니다. 사실 기관 같은 경우 오전장 9시 50분을 기점으로 해서 매수에서 매도로 포지션 변경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오후장 들어서 매수로 포지션을 변경했고요. 오늘 2,500억 원 담아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같은 경우 9거래일 만에 매도로 포지션 변경을 했는데 오늘 3,200억 원 이상 팔아내는 모습 확인이 됐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1,100억 원 사들였고요. 기관 같은 경우 400억 원 사들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 중소형주로도 좀 담아내는 모습도 확인되면서 시장 흐름이 조금은 바뀌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 같은 경우 1,400억 원 팔아내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섹터 또 어떤 테마들이 상승했는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는 AI 관련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던 이재명 대통령이죠. 1호 공약이고 또 이 100조 시대를 열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만큼 AI 컨트롤 타워를 누가 이끌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시장은 주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소식이 나왔죠. AI 미래 기획수석에 네이버 출신 인물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 하정우 AI 미래기획 수석의 경우 이 국내 대표적인 대형 첫 언어 모델이라고 하죠. 하이퍼 글로벌 개발을 총괄했던 인물이고요. 그간의 AI 주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글로벌 빅테크들의 독점에서 벗어나서 AI 주권을 좀 확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만큼 정부가 이 소버린 AI 추진을 확대할 나갈 것이다, 좀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는 전망들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간 이 프랑스랑 이 미스트랄 AI를 예를 들면서 이제는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좀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만큼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점들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강력한 지원 또 규제 혁파를 통해서 이 AI 소프트웨어의 호재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은 뭐 그간 미국이나 중국 같은 이 패권에 조금 반감을 갖고 있던 중동이라던가 동남아에도 수출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AI 소프트웨어 오늘도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종가 어떻게 형성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우선 네이버 출신 인물을 임명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네이버도 강세 흐름이 이어갔습니다. 장중에 8%대 강세 흐름이 이어갔는데요. 종가에서는 상승분 조금 반납하면서 4.4%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그밖에 알체라 같은 경우 상한가 도달을 했습니다. 플리토라던가 한글과 컴퓨터도 강세 흐름 이어갔고 코난 테크놀로지 역시나 오늘 4%대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정부의 지원에 따라서 확대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지 이어지는 마켓업 시간에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 다음 주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스테이블 코인에서 관련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미국의 이 대형 소매 업체죠. 월마트 그리고 아마존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이 월마트의 경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기존의 카드사라던가 이렇게 결제 시스템에 내고 있던 수수료를 수십억 달러 절감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소식들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서클 같은 종목 같은 경우 25%대 급등, 반면에 비자라던가 마스터카드 같은 종목들은 4% 넘는 낙폭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인데
미국의 기업들, 익스피디아 그룹이라던가 일부 항공사들도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좀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졌는데요. 기업들이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고려하고 있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 아무래도 정부 측에서도 뒷받침을 한다라는 기대감들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베센트 재무장관도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내놨고요. 또 트럼프 행정부가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확대하겠다라는 기조를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죠. 또 미국 의회에서도 이 지니어스법 상원을 사실상 거의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최종 표결만을 좀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를 했다라고 받아들이는 상황인데요. 하원 통과 그리고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원만 통과하면 된다라고 시장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 공략, 제도화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해서 붙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하겠다라고 공약으로 제시를 했었고 이에 따라서 민주당에서 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실제로 핀테크 같은 이런 기업들, 비금융권이라도 이 발행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 시장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 기대감들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런 소식들에 관련주들 국내에서도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같이 한번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 오늘 21%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밖에 IT센 글로벌 19%대 강세, 한국정보이증이라던가 갤럭시아 머니트리 또 다날 같은 경우도 3%대 강세 흐름 이어갔는데요. 오늘 마감장까지도 시장 크게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흐름 이어갔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기대감을 갖는 모습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좀 지켜보면 좋을지 마켓업 시간에서 같이 한번 짚어보시고요. 이번 주 월요일 시장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 주 전략들을 어떻게 챙겨보면 좋을지 이어지는 시간 이슈 파트너와 함께 짚어보시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마켓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전략 이시우 파트너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으로 시장의 트렌드를 말씀드리는 이데일리온 이시우 파트너입니다. 이제 국내 증시 3,000포인트 거의 다 근접한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반대로 말씀드리면 3,000포인트의 부딪힘이 나올 경우에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감안하셔가지고 이번 주 시장 대응이 필요하고요. 3,000포인트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인 급등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은 돌파 전이기 때문에
때문에 좀 하락에도 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계속돼서 이제 대형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 좀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뭐 제약바이오라든가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급등 나오고 있는 AI 쪽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000P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더해지는 만큼 또 오히려 차익 실현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어디를 좀 주목해 봐야 될지 오늘 가져와 주신 이슈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AI 3대 강국 도약, 지금이 골든타임. 네, 오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무래도 정책적인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관련주들 근데 사실 좀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감 가져볼 만할까요? 네, 일단은 계속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AI 관련돼서 뭐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힘을 쏟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이미 공약을 했었던 테마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AI 관련주들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단기간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AI 그다음에 또 최근에 아마존과 SK와 손잡고 이제 울산 지역의 국내 최대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라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AI 테마에도 상승이 나오지만 그다음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가 관련주들 이제 전력 관련주 여러 가지로 이제 순환매가 돌아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만큼 AI 관련주 중에서는 좀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올 만한 종목들 좀 선별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 데이터 센터 관련주, 그다음에 전력 관련주 이렇게 흐름에 맞춰서 좀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간 AI 또 살펴보면은 AI에서 데이터 센터 또 전략까지 계속 순환매가 좀 돌았던 만큼 파트너님께서도 그렇게 앞으로 흐름들을 좀 타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럼 종목들은 어떤 것들 가져와 주셨는지 같이 한번 열어보시죠. 네, 한글과 컴퓨터 알체라 가져와 주셨는데요. 알체라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까지 도달했던 모습도 보여줬죠.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 알체라 이렇게 두 종목을 가져와 주셨는데요. 각각 어떤 포인트에서 좀 짚어보면 좋을지, 어떤 사업들을 잘 해나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일단 한글과 컴퓨터는 뭐 다시 아시다시피 한컴이라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제작 판매했던 회사이고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이제 기술력이 인증받았던 회사인데 최근 들어서 정부와 손잡고 AI 관련된 공동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정책 산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AI 대표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한 만큼 앞으로도 AI 관련 테마주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서 상승했던 솔트록스라든가 코난 테크놀로지, 뭐 앞서서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한글과 컴퓨터 그룹주들 역시 마찬가지로 AI 대장주로 좀 도약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단기 저항대인 3만 원 아직까지 돌파를 못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3만 원 돌파 이후 시점부터 본격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현재는 계단식 상승 진행 중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000원 부근 이탈이 나오면은 좀 손절가 잡고 보시고 3만 원 돌파하면 추가적으로 단기 타점을 한번 잡아볼 만한 종목이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알체라라는 종목인데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너무 높은 종목이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오늘장 AI 중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알체라인 만큼 오늘 시장에서는 AI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 2,500원 부근 확실히 이제 돌파한 게 아니라 내일 장 초반에 혹시나 밀린다라고 하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2,000원 부분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일 흐름 보시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2,500원 위에서 계속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3,000원 저항대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3,000원 목표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체라 같은 경우 오늘 급등을 했던 만큼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2,000원을 좀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글과 컴퓨터는 3만 원을 좀 기준선으로 해서 보시면 어떨까라고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파트너님, 이 두 종목 중에 애프터픽 어떤 걸로 꼽아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두 종목 다 뭐 AI 대장주로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오늘 흐름만 놓고 보면 알체라이지만 실질적으로 재정적 안정성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한글과 컴퓨터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체라 같은 경우는 재무적으로 막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단기적 타점에서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긴 하지만 정말 이제 끌고 가기에는 좀 다소 부담이 되는 종목이고요. 그에 비해서 한글과 컴퓨터는 매년 꾸준한 수익성은 물론이고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향후 AI 관련된 매출로 인해서 추가적인 매출과 수익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만큼 좀 앞으로 이제 AI 시대를 맞아서 대장주로 충분히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한 이제 시세 분출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직전 단계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 지금부터 해서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AI 관련해서 애프터픽은 한글과 컴퓨터 꼽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이 실적, 매출적으로도 좀 뒷받침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전략 주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또 어떤 이슈들 가져와 주셨는지 같이 한번 열어보시죠.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월마트, 아마존도 만든다, 대세된 스테이블 코인.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 뉴욕 증시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종목들의 급등이 이어졌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도 영향단에서 고스란히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아무래도 국내 정책적인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조금 어느 정도까지 지켜보면 좋을까요, 파트너님? 네, 일단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서서 이미 달러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해당 거래량, 거래대금 역시도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화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법제화를 추진한다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나오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대부분이 이제 결제 대행사 혹은 이런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뿐만이 아니고 지역화폐 관련주로도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런 만큼 양쪽의 호재가 모두 이제 좀 동시에 적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조금 상승세, 추가적으로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선별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단순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뿐만이 아니라 전제화폐 관련해서도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상방을 열어두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다만 또 종목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봐야겠죠. 종목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헥토파이낸셜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트리 가져와 주셨는데요. 오늘 헥토파이낸셜의 상승세가 굉장했죠. 관련해서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대장주는 좀 헥토 파이낸셜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헥토 파이낸셜과 함께 갤럭시와 머니트리 그간의 좀 강자죠. 두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종목 짚어볼까요? 네네. 일단 헥토파이낸셜 이제 결제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이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전자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매년 매출이라든가 수익성 역시도 증가 추세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또 오늘장 이제 워낙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24,000원 그동안 돌파 못했던 전고점 부근을 돌파하면서 52주 최고점을 이제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런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 이제 제가 과거에도 앞서서도 설명드렸던
회계당 기법에도 적용되는 종목이다라고 쉽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는 거는 24,000원이 다시금 강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한다. 다만 28,000원 부근, 29,000원 부근을 돌파를 못하면서 오늘 조금 오후장 들어서 윗꼬리를 달면서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는데 내일장 혹시나 뭐 조정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24,000원 지지 라인 확인하시고 좀 단기적 타점을 잡으시는 게 좋고요. 내일장 상승으로 출발한다라고 하면 29,000원 위에서 지지받는지 확인하고 타점을 잡으시면 충분히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갤럭시와 머니트리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주에 상한가를 한번 기록하면서 한번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이후에 17,000원 위에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결제 대행 회사,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어떤 뭐 카카오페이라든가 이런 결제 대행 회사들이 대부분이 뭐 지역 화폐 관련주로도 움직임이 나오지만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 다만 오늘 장은 이제 헥토파이낸셜이 좀 대장주 흐름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헥토파이낸셜 같은 경우 오늘 급등했던 만큼 24,000원을 좀 지지 라인으로 잡고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아 그간 좀 강세 흐름을 있었던 만큼 추세적으로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파트너님은 애프터픽 어떤 걸로 꼽아 주셨을까요? 네, 일단 두 종목 중에서는 이제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조금 더 이제 큰 급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유는 헥토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오늘장 급등이 나왔지만 좀 아쉽게도 상한가를 기록을 하지 못했고요. 또한 이제 저항대 부근인 29,000원을 돌파를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그동안 돌파 못했던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해당 위치 12,000원 위에서 좀 지지받으면서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내일장 상승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시세 분출이 나와줄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월봉 차트로 보더라도 바로 14,000원 부근만 돌파가 나와주면 해당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짧게 보더라도 한 18,000원까지는 추가적 급등 가능성 또한 역사 고점도 충분히 갱신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지금 현재 흐름에서 대장주를 찾아야 되는데요. 갤럭시 머니트리는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다시금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서 오늘 갤럭시와 머니트리로 뽑아봤습니다. 네,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애프터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14,000원을 좀 돌파해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내일장에서 흐름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책적인 기대감과 함께 시장 계속해서 순환매가 도는 상황인데요. 이런 트렌드 우리 이시우 파트너와 함께 잡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가까이 촬영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통해서 접속하시면 우리 이시우 파트너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육방이 뜨는데요. 이 교육방에서 시장 트렌드와 함께 종목들 전략 같이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이시후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어서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파란불 켜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0.39%대 하락세 이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의 상승세가 굉장했습니다. 5% 넘는 급등 흐름을 이어갔는데 이 SK하이닉스에서 HBM4 이미 일부 공급을 하고 있다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강하게 유입이 됐고요. 24만 8천 원 선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도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지 않으면서 1% 넘게 하락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오늘 조선방산 강했던 만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4%대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의 급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4.9%대 현재도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으로도 꼽히기도 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 빨간불 켜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그밖에 2차 전지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일제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 HLB도 3.4%대 낙폭이 큰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넥스트레이드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어서 이시우 파트너의 비법 강의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SK그룹이 세계 1위 클라우드 기업인 아마존 웹서비스와 손잡고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100메가와트 규모의 국내 최대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 SK그룹은 이달 중 출범식을 거쳐오는 8월 기공식을 열 예정으로 두 회사가 수조 원을 투자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100메가와트급 그래픽 처리 장치 전용 설비를 갖춘 인공지능 인프라는 국내 최초로 GPU 6만 장이 투입된다. 울산 미포 산업단지 인근에는 SK가스의 LNG 열병합 발전소가 있어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수인 대규모 전력 수급이 쉬운 것이 장점으로 꼽혔다. 자, 지금처럼 이제 코스피 3,000포인트 거의 근접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시장에서는 빠르게 나의 자산을 불려야지만 올 한 해 좀 따뜻하게 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좀 빠르게 급등 종목을 찾을 수 있는 기법, 승리의 깃발 매매 기법을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깃발 매매 기법이 뭐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수급 뭐예요? 돈이 들어온 종목을 지지선을 활용해서 단기 눌림목 구간에 공략하는 매매 기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종목이든지 돈이 들어오고 나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그런 지지선, 눌림목 구간을 공략하는 매매 기법이다. 그런 만큼 좀 빠르게 급등이 나올 수가 있고 조정은 짧게 거칠 수가 있는 종목들을 찾는 기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깃발 매매 기법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처음에 종목의 대세 상승, 초입과 그리고 중간중간에 급등 중간중간에 포착이 된다. 그런 만큼 초반부터 이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도 짧은 조정, 상승이 나오면 큰 상승을 다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중간중간에 또 역시나 포착이 되기 때문에 한 종목 이렇게 짧게 수익 실현을 했다라고 해서 버리기보다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다시 눌림을 받고 일정 구간에 깃발을 세우는 종목들을 한 종목으로도 여러 번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기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세력의 영역 표시이다. 이것도 쉽게 말씀드리면 세력이 뭐예요? 외국인 기관, 이렇게 돈 많은 세력들이 어떤 종목으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이런 영역 표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캔들 같은 경우는 뭐 양봉, 음봉 이런 거는 돈 많은 세력들이 충분히 갑자기 종목을 내다 팔면서 음봉을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급등을 보이면서 양봉은 종가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 거래대금, 돈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조정을 받았는데 갑자기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이 종목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돈이 들어온 걸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 세력이 들어왔다는 영역 표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특징, 깃발의 모양 따라서 상승률과 급등 시기가 다르다. 뭐 삼각 깃발도 있고 짧은 깃발, 긴 깃발이 있잖아요. 이런 깃발 모양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올라갈지, 얼마나 크게 올라갈지 좀 다르다라는 건데, 자, 앞서서 보여드리는 거는 대형주 중에 하나입니다. 상승, 이렇게 깃대를 세우고 나서 돈이 들어왔는데 일정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요. 그런데 하루 이틀 이렇게 지지를 받고 횡보하는 게 아니라 며칠을 이렇게 횡보, 최소한 2주 이상 이렇게 횡보 이후에 다시 상승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횡보하고 상승, 이런 식으로 계단식 상승을 하는 긴 깃발 모양을 보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형주가 이런 특징을 보이고요. 그에 비해서 이렇게 일주일 이내로 짧게 깃발이 세워지고 상승, 또한 며칠 횡보하다가 추가적인 이런 폭등이 나오는데, 이런 종목들은 중소형주가 보통 이런 흐름을 보인다. 또한 깃대에 어디에서 지지받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라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깃발 매매 공식에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만 알면 정말 누구나 쉽게 깃발 매매 기법을 실전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공식이 있느냐? 첫 번째로 깃대. 깃대가 뭐예요? 네, 이렇게 세워지는 깃대인데 그게 양봉, 빨강색 봉으로 마무리를 져야 된다. 양봉이라는 거는 오늘 시초가보다 종가가 플러스로 마감, 높게 형성되면서 플러스로 마감했을 때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을 하는데 꼭 깃대가 양봉으로 마감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봉이 세워지고 나서 일정 구간에서 주가가 지지가 확인되어야 된다. 지지라는 거는 물건이 쉽게 설명드리면 떨어지지 않고 받침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에서 유지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가도 누군가 계속해서 사기 때문에 일정 구간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위치에서 자리를 잡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5배 이상 나와줘야 된다. 이게 뭐냐면은 어떤 종목으로 돈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세력이 영역 표시를 했다. 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3가지만 알면 깃발 매매 기법을 적용 가능하다. 그럼 차트 보면서 어떤 게 깃발인지 한번 눈으로 확인할게요. SG라는 종목이고요. 재건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빨강색 이렇게 양봉에 깃대를 세우고 나서 일정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죠. 그리고 거래량 거래대금이 전일보다 5배 이상 나오면서 돈이 들어온 모습을 확인이 가능하죠. 그 다음으로 어떻게 상승이 나왔냐? 100% 이상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 타점을 잡을 때 깃발 매매 기법을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제일일렉트릭이라는 종목,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임이 나왔었고 깃대가 세워지고 일정 구간에서 지지받으면서 깃발이 세워졌죠. 그리고 거래량,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다음에 120% 상승이 나왔는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깃대 중간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긴 기간 상승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휴젤이라는 종목이고요. 시가총액이 조 단위의 보톡스 제조 판매 회사인데 이때 당시에도 깃대가 세워지고 깃발이 정말 긴 깃발이 세워졌죠.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긴 깃발이 세워지고 나서 정말 장기간 최근까지도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펩트론이라는 종목이고 비만 치료제 관련된 테마주로 움직임이 나왔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깃대 위에서 지지받으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나온 거 확인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100%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장기적으로는 1200%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들 항상 상승 초입 부분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상승도 가능하다. 그러면은 깃발 매매 기법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에 깃발 매매 기법을 적용을 해야지 하락 추세 중인 종목에 적용하게 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보시면 삼양식품의 차트이고요. 최근 들어서 100만 원 돌파하면서 움직임이 나왔었죠.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자고 나면은 우상향하면서 뭐 최근 들어서 하나 시스템도 그랬지만 이런 종목들은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죠.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하락 추세 중인 종목을 잘못 잡게 되면 나의 자산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런 만큼 지금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보다는 상승 중인 종목을 잡아야 되고, 왜냐하면은 특히나 주식은 수익금을 다시금 재투자할 수 있는 복리가 가능한 상품인데요. 1,000만 원으로 매일 1%씩 수익이 나면 2배 만드는 데는 70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은 1년 동안 매일 1%씩 수익이 나면 얼마? 1,000만 원으로 3억 7,780만 원이라는 자산으로 크게 불어나거든요. 그런 만큼 한 종목, 나 손실 중인 종목 못 버리고 들고 가시기보다는 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매매하셔야 되고, 나는 어떤 게 트렌드에 맞는 종목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항공우주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고, 한화시스템 역시 마찬가지,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 다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고 교육방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오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나 혼자 하기보다는 그래도 좀 도움을 받아서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을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교육방 입장하시면 제가 다 하나부터 10까지 알려드리니까요. 교육방 입장 방법 확인하시고 깃발 매매 기법에 적용되는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트렌드 정말 빨리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 트렌드 잡아가기가 나는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시우 파트너와 함께 이런 전략들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대시면은요,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통해서 접속하시면 우리 이시우 파트너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육방이 뜨고요. 여기서 시장 트렌드뿐만이 아니라 이 종목에 대한 전략들도 상세하게 체크해 주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나는 또 이 방법이 조금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이시후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시후 파트너님께서 공략주들도 준비해 주셨거든요. 바로 한번 공략주 확인해 보시죠. 자, 일단 깃발 매매 기법에 적용되는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한번 알아볼 텐데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종목은 카카오페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처음으로 소개해드려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앞서서도 이미 소개를 해드렸죠. 그렇게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어쩔 수 없는 대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결제 대행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회사들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뿐만이 아니고 지역 화폐 관련주,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도 움직임이 나오고 정부에서도 정책을 마련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급등 흐름을 보이는데 그중에서도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 카카오페이입니다.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지난주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죠. 그만큼 힘이 있는 종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카카오페이 손해보험도 모바일로 이렇게 가입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신규 상품을 출시했다. 그렇다라는 거는 매출이라든가 수익성이 추가적인 증가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새로운 이제 정권 들어서면서 플랫폼 회사들 계속해서 지지부진했었잖아요. 네이버는 물론이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조금씩 바닥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보율 회사의 돈은 여전히 남아 있고요. 올해는 다시금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가 된다. 여기에 더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테마, 그다음에 추가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성장성 역시도 기대가 되는 회사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 분석, 일단 회사엔 돈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 그러면은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 것이냐. 자,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6만 원 부근 상단까지 해서 박스권으로 움직임이 횡보로 진행이 되고 있고 횡보하면서 이렇게 깃발이 세워졌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것보다 거래량, 거래대금, 돈이 들어왔다라는 게 중요하고 지금 현재 해당 위치에서 지지받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월봉 차트인데요. 주가,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그동안 하락 추세이다가 이제서야 상승으로 전환되는 초입 단계입니다. 그런 만큼 중간인 뭐 13만 원이라든가 이 위치까지만 가면은 못해도 40~50% 이상도 당연히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매수가 6만 원 이하로다가 내일부터 해서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면 되고요. 1차 목표가 8만 원, 손절가 49,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큰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니까 내일부터 좀 주목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아난티라는 종목인데요. 최근 들어서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뭐 햇볕 정책이라든가 이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 대북 관련 테마들도 역시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안보 담판 대화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업종 테마 이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매출이라든가 수익성 역시 단기적으로는 적자를 기록하긴 했지만 올해는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뭐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재무적으로는 위험성만 없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앞서서 이미 상한가 그다음에 추가적인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해당 위치 9,5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충분히 지지 이후에 한 번 더 시세 분출이 나와줄 수 있는 위치이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월봉 차트로 보면 아직까지 상승 초입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만큼 내일 시장에서 1,300원 이하에서 위치한다라고 하면은 단기간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12,500원, 손절가 9,000원 잡고 보시면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급등이 가능하고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종목, 히든 종목입니다. 이 종목 지난 방송 보신 분들은 아마 어떤 종목인지 아실 텐데 일단 소개를 해드리면 최근 들어서 코스피 5,000포인트까지 가게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에서 먼저 상승이 나와야 되는 거는 지주사들이 계속해서 저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뭐 대웅이라든가 한화라든가 두산 여러 가지 지주사들 움직임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지주사 테마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리고 이미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에어백 시장이 50조 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매년 10%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적용이 되는 종목이고 역시나 매출이라든가 수익성 역시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만큼 뭐 예를 들어서 배당이라든가 배당 수익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지주사 테마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또한 PBR 역시도 아직까지 0.2배 수준, 1,000억이 자산이라고 하면은 200억밖에 평가를 못 받고 있는 현저히 저평가 중인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어요. 나왔다가 다시금 눌리고 있는 위치. 아직까지는 깃발 매매 기법에 적용이 되는 위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월봉 차트로 보더라도 상장 이후로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초입 단계이다. 그런 만큼 혹시나 이거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교육방 오셔서 보시면 되는데 매수가는 66,000원 이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 65,000원 이하로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아직도 진입이 가능한 위치이다. 또한 1차 목표가 8만 원, 손절가 5만 원 잡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벌써 2번이나 가지고 나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종목이거든요. 크게 갈 수 있는 종목들 여러 번 소개해드리는 거니까요. 교육방 들어오셔서 해당 종목과 이제 좀 자세한 전략들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로는 카카오페이 그리고 아난티 가져와 주셨고요. 또 히든 종목도 한 가지 가져와 주셨습니다. 우리 이시우 파트너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는 종목일 것 같은데요. 나는 이 종목 아직 모르겠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전략들 세워주시는 공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대시면요.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통해서 접속하시면 앞서 우리 이시우 파트너께서 알려주셨던 히든 종목 같은 부분들 전략 세워주시니까요. 같이 교육방에서 여러 가지 공부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이시후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많은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이번 주 월요일은 이제 마감이 됐고 이번 주 아무래도 매크로 이 이벤트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시우 파트너님께서 짚어주신 전략들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은 여기까지 순서가 마무리가 되고요. 저희는 내일 4시에 또 여러 가지 투자 정보들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